자, 기출문제 8번 인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굴뚝 있는 부분을 표현을 안 한 관계로 이것만 표현하고, 자, 나머지는 다 반복되는 거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용머리에서 200만큼 떨어진 위치에, 그러니까 용머리에서 옵셋 200 떨어진 위치에 굴뚝이 시작이 됩니다. 굴뚝. 자,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용머리에서 200만큼. 자,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올라온 부분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붕에서 높이를 일단 1000 정도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뚝은 딱히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이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름 같은 것들이 지붕에 묻기 때문에 최소 1m 정도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 폭은 평면도에서 한번 재보시면 되겠는데, 거리를 재보니까 600이네요. 600만큼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 도면에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재보시기 바랍니다. 굴뚝을 여기다가 표현할 시간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마시고 평면도에서 스케일로 재보시고요. 자, 그리고 옵셋 100을 이용해서 굴뚝에 모자 모양 씌워주시고요. F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굴뚝에 이렇게 콘크리트 모자 씌운 형태 조금 크게 만들어 봤고요. 옵셋 100으로 옆쪽으로 나오는 숨구멍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막 비가 되게 많이 올 때 이 위쪽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옆으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통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천천히 그전 편들 보시면서 따라해 본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거 인면도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남측 인면도를 그리세요 라고 했고요. 남측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 엔터, H 엔터, 가로로 땅선을 표시해 봤고요. X라인 엔터, V 엔터, 세로로 벽체선부터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할 것들이 많다고 한꺼번에 덤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땅선 했으면 벽선, TR 엔터 한 번만 하시고 땅선 아래쪽으로 정리해 주는 것 순서 지켜주시고요. XL 엔터, H 엔터 하셔서 지붕의 높이를 3개의 선으로 표시를 하세요. 자, 트림하시고 벽체가 지붕 위쪽으로는 다 없어지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지붕의 폭은 라인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평면도와 단면도를 이용해서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리하는 겁니다. TR 엔터 한번 양쪽 기준 잡으시고요. 바깥쪽을 잘라주는 것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룹이 단면도에 있는 지붕이에요. 그럼 양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붕 높이가 안 맞으니까 트림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지붕 높이를 잡을 건데 지붕 높이는 계속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자, 지붕 끝에서 용머리까지의 거리를 재시고요. 4700이고요. 오른쪽은 얼마인지 볼게요. 용머리에 잘 찍으셔야 되겠죠. 5600, 왼쪽은 4700, 오른쪽은 5600 높이입니다. 자, 이 높이를 단면도에 가셔서 4700이라는 거리를 표시해 볼게요. 옵셋 4700, 용머리에서 표현하시고요. 이 높이를 바로 가지고 오세요. 어디로? 왼쪽 덩어리로. 옵셋 200 하셔서 아래쪽으로 낮추는 작업 하시고요. 모양을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또 빼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선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5600이라고 나왔죠. 옵셋 5600, 용머리에서 5600만큼 진행했고요. 이렇게 만나는 위쪽 높이를 바로 가지고 오세요. 헷갈리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옵셋 200으로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지붕 모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큰 과정이 지붕 형태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줬고요. 자, 이 좀 짧은 쪽인 것 같고 뒤쪽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뒤쪽에 지붕이 내려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5600 똑같네요. 같은 높이일 때는 뒤쪽 처마가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표시할 필요가 없겠고 여기는 앞에서 봤을 때 뒤쪽이 굉장히 짧아요. 뒤쪽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표시할 부분이 없습니다. 뒤쪽 처마 표시할 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평면도를 살펴볼게요. 살펴보시고 굴뚝이 이 벽체 뒤에 나오네요.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굴뚝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카피하셔서 오른쪽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굴뚝이 그대로 와야 돼요. 같은 집이니까요. 자, 그리고 폭을 한번 볼 건데 폭은 벽체 끝이랑 만나 있네요. 벽체 끝선 가지고 오시고 스트레치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평면도를 보시고 벽체 끝이 굴뚝 끝과 만나 있네요 하면은 벽체 끝선을 올려서 굴뚝 끝으로 맞춰서 스트레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옆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 그냥 굴뚝 자체를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굴뚝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과 화단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X라인 H. 자, 먼저 남방 끝선과 보의 시작선 표시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선이죠. 남방 끝선과 보의 시작선.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콘크리트, 아래쪽은 콘크리트, 중간은 벽돌 이렇게 되니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이 현관문이네요. 그러면 옵셋 150. 현관은 150만큼 꺼지니까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잡아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천천히 계단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거실 벽체 덩어리를 전체 차지하고 있고요. 현관 덩어리도 모두 계단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옵셋 150, 150만큼 하나, 둘, 세 단 표시했고요. 거실 부분만 계단이니까 방 있는 부분은 계단을 끊어줄 거예요. 그리고 현관 부분도 계단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간이 테라스에는 양쪽에 난간이 있고요. 현관에는 난간이 없네요. 그러면 거실 앞쪽에 테라스 난간을 표시할 건데, 자, 먼저 옵셋 50만큼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서 옵셋 30만큼 한쪽만 표시를 할게요. 이쪽은 표시할 필요가 없네요. 지울게요. 왼쪽만 표시해서 미러를 할 거예요. 자, 첫 단에서 아래쪽은 끊어주시고 옵셋 900으로 첫 번째 난간의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난간이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은 두꺼운 난간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일 높은 단에서 900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높은 단에서 900. 그럼 난간의 두꺼운 부분 경사가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고요. 라인을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양쪽에서 라인을 한번 그어보고요.
옵셋 25를 양쪽으로 표시해 볼게요. 전체 지름이 50인 봉을 표시하다 보니까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서 옵셋 25, 옵셋 25 이렇게 표현했고요. 세로 난간은 약간 얇게 해서 30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리듬감을 좀 주는 걸로 표시를 해봤어요. 미러 하시고 이것을 거실 중간으로 기준으로 뒤집어 주시면 양쪽에 이렇게 난간이 나오고요. 난간이 먼저 앞에 나오니까 계단의 이 부분들은 안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간은 녹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녹색, 기타 잡철의 개념으로 넣어줬고요. 홈톤 같은 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넣어줬습니다. 현관 부분은 난간이 없이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자, 화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인지 딱히 정해진 게 없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왠지 제 생각에는 화단이 난간의 역할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높이를 계단보다는 조금 높게 표시를 해볼게요. 많이 높게 말고 조금만 높게. 저는 600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단의 높이라고 표시를 했고 폭은 자, 시험지에서 한번 재보시면 대략 스케일이 나올 텐데 한 8mm 라고 치고요. 저는 800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같은 치수는 외우시는 거 아니고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처마보다는 오른쪽으로 더 나갔죠. 그러면 처마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나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이게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안쪽으로 좁게 표현한다는 거는 약간 도면을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벽돌을 90 높이로 위쪽으로 한번 쌓아주시면 조금 더 모양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현관문의 폭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은 벽체 안쪽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벽체 안쪽에 선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벽체 안쪽, 여기서부터 현관문이 통째로 들어가게 돼요. 평면도를 보시면 벽체 안쪽을 시작으로 현관문이 되고요. 현관문의 폭은 900 또는 1000으로 표시할 건데 제가 이것을 900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색으로 색상 바꾸시고요. 하늘색으로 바꾸시고 렉탱글을 전체 거기서 옵셋 40을 안쪽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또 옵셋 40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프레임은 30 하셔도 되고 40 하셔도 되는데 저는 40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40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X로 분해해 주시고요. 카피 하셔서 바닥에 있는 두 개의 프레임을 위쪽으로 2100만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터주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모양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잡이의 위치 볼게요. 손잡이의 위치가 왼쪽에 있죠. 자, 그러면은 옵셋 950 하셔서 바닥에서 950, 거기에 서클 50 표현하시고 이것을 안쪽으로 80만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로 손잡이의 형태 표시해 봤고요. 현관문이니까 디지털 키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트림으로 정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이용하셔서 모양을 되게 예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성의 있어 보이게 렉탱글 하나 그려서 뭐 카피하는 방식 쓰시는 게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정된 틀에도
모양을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간 길이까지 줄이도록 할게요. 스트레치해서 중간 길이까지 이렇게. 그리고 상부에도 조금 모양을 낸다는 느낌으로 렉탱글 하나 넣어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빨강색 도면층으로 열린다 라는 표시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짝만 열리는 겁니다. 문틀 열리는 거 아니니까 이 기호가 문틀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창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중간을 기준으로 들어갔고요. 대략 5,500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봐서는 한 3,300 정도는 넣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창문은 300단위로 자유롭게 라인 하나 그렸고요. 여기도 중간에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도면층 바꾸시고 렉탱글을 허공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하시고 허공에 클릭, 골뱅이 3300, 24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옵셋 30 안쪽으로 집어넣으시고요. 옵셋 60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선을 하나 그렸고요. 다시 라인,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2점 사이 중간. 이 고정된 틀 안쪽과 중간점까지 2점을 찍어서 4분의 1 지점을 표현하십시오. 옵셋 60을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옵셋 30을 4분의 1 지점에서 양쪽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4분의 1 선은 딜리트 하시고 평면도를 보니까 오른쪽이 앞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을 앞쪽에 나오도록 정리하시고 이 중간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은 완전히 지우시고요. 이 두 개의 창을 미러 이용해서 좌우 반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중간점을 미리 준비된 선에 교차점에다가 붙이시고요. 미리 준비한 선은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왼쪽에 카피를 하시고요. 우리 나가는 거 없는 부분은 1200만큼 올리기로 했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돌 세워쌓기 해보도록 할게요. X로 전체 테두리 분해하시고 녹색으로 도면층 바꾸시고요. O 엔터, L 엔터, C 엔터 하시고 50 엔터 내려주시고요. 50에서 100만큼 또 내려주시면 세워쌓기의 높이를 표현하는 거죠. 50과 100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 H 엔터 하시고 사용자 정의 유저 디파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각도는 90도, 간격은 60 이렇게 해서 해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